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재단성주위원회 강성문 위원장님을 모시고 잠깐 대화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강성문 위원장님 만나뵌 지가 지금 뭐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코로나 그때 뵙고 저도 사실 재단상조위원회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그 오해를 했었고, 제가 또 경험한 게 있어서 제가 재단상조위원회 위원장님 그 발등에다가 코를 대고 사죄를 할 만큼 정말 죄송했던 당사자이기 때문에 오늘 좀 어렵지만 모셨습니다. 우리 재단상조위원회 위원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강성문 위원장입니다. 저희 재난상조위원회는 순수한 교민 민간 봉사단체로 대한민국 국적자의 사망권이나 기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도와드리는 역할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질문도 안 했는데 아주 답변을 잘 하십니다. 네. 자, 재단상조위원회가 저도 사실은 처음에는 한국 이런 굉장히 어려운 일들을 하는 단체인데, 저도 처음에 제 친구가 이제 사망을 한 일이 있었어요. 네. 그때 저 처음에 보고 뭐지? 장례업자인가? 그랬어요. 저 솔직히. 네. 그리고 돈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지? 얼마나 돈을 줘야 되지? 별 생각을 다 했었습니다. 그때. 네. 제가 직접 그 경험을 해본 당사자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순수 자원봉사단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자원봉사단체인데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오래 된 것 같아요.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이제 시초는 한 1999년도부터 시작했고요. 네. 12년도에 그 이충훈 회장님이 한인회장 하시면서 그때 한인회에 그 재난상조위원회라는 이제 기구로 발족을 했죠. 거기 산하단체로 해가지고 한인회 소속으로 쭉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충훈 회장님이 한 4년 정도 한인회장 하시면서 큰 발전을 이뤘죠. 그 발전을 이루게 된 게 그 한인회의 도움이 굉장히 컸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사망 사건이 나면 이제 직접 장례, 제가 경험한 걸 그대로 얘기할게요. 네. 영사관에 연락을 했어요. 네. 영사관에 연락을 하고,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제 친구가 사망을 했는데, 제 가족들과 연락이 이제 취했어요. 네. 가족들 연락을 취했는데, 사실 여기 있는 사람을 안 믿더라고요. 가족분들도. 네, 그렇죠. 믿고, 다른 분이 위임을 받았다라고 하셔서 어떻게 처리가 돼야 되느냐. 영사관에서는 제가 그랬어요. 솔직히 이게 해외에 살면서 어떤 이런 경험이 처음이다. 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했더니 이제 영사님이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가급적 좀 도움을 요청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이고, 그런 분들이 있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요청을 했는데 이제 오신 거예요. 네. 오셔가지고 장례식, 그리고 이제 해외에서 사망을 했으니까 네. 또 화장터 빈증까지가 멀리도 가요. 그 당시에 차까지 가져오셔가지고 빈증까지 가서 모든 처리를 다 해주셨어요. 그때 저 돈 1달러도 드린 게 없습니다. 왜 그러지 그랬어요. 저는 교수님이 많이 주실 줄 알고 기다렸었는데. 먹고 죽을 애도 없었어요. 먹고 죽을 애도 코로나 당시에. 네. 그래서 이거 뭐가 이상하다 했는데, 장례 절차가 다 끝나고 이제 유골함까지 잘 모시고 있다가 가족분들이 이제 오셔서 이제 보내드렸어요. 그 모든 비용 중에 돈 1원 한 장 드린 적이 없어요. 그때 장례업자인 줄 알았다니까요. 네. 그런 모든 비용을 어떻게 감당해요? 그건 저희는 이제 봉사단체고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시키면 안 하지. 시키면 절대 안 합니다. 시키면 돈을 줘야 돼. 시키면 안 할 그 분이죠. 네. 그리고 이제 영사관에서도 보통 보면 이제
재난상주연을 먼저 소개해 주는 게 아니고 이제 장애업체를 먼저 소개를 이렇게 일가족분들이나 이렇게 뭐 가까운 지인분들한테 소개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 소개해달라고 했어요. 예, 이제 교수님 같으신 분도 있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있고, 근데 저희한테 도움을 요청하면 저희가 장애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장애업체 저희가 설명을 해도 이제 선정해서 이렇게 도와드리고, 이제 제일 문제되는 게 금액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분들이 또 뭐 다른 장애업체하고 비교해가지고 비싸다거나 그러면 또 우리가 오해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100%. 예, 그것은 이제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뭐 이제 어떻게 설명을 드리냐면 한 20가지를 설명을 해드려요. 그럼 20번 요거도 먹습니다. 근데 요즘에 어떻게 해드리냐면 이렇게 딱 해서 6g 받을 때까지 얼마입니다. 한 번만 요거도 먹으면 돼요. 한 벌로. 아, 이제 그래도- 요령이 생기신 거예요. 이제.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밖에서 주더니 뭐 휴비도 안 내는 사람들 휴비 어디에 썼냐고 많이 물어보잖아요. 근데 또- 내고 물어보라고 그래요? 내고. 이제 자기네 가까운 사람들이 이런 어려운 일을 안 나왔을 적에는 남의 충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저하고 이제 우연찮게 이렇게 만나게 되신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그분들은 다, 아, 이런 건가? 이제 이해를 해주시는 거죠. 근데 저는 이해해달라고 안 합니다. 뭐 요견 사람도 많이 있어야죠.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 교민사회에서 욕도 제일 많이 얻어먹는 것 같아요. 저보다 조금 더 먹는 분이에요. 제가 욕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럽니다. 뭐 관심이 있으니까 욕하시는 걸 거고. 사실 제가 알기로 그 코로나 전까지도 이제 사업도 아시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하셨어. 네. 응? 코로나 때 망했습니다. 그때 저도. 싹 거덜났죠, 뭐 다. 네, 예. 다 거덜나서 아, 좀 어렵지 않을까 했는데도 계속해서 이 일을 하세요. 그 뭐 예를 들어서 유골함을 모시고 한국에 네. 가야 되는 가족들 못 오면 가셔야 되는데 못 오시면 또 사모님 대신 가서 네, 네, 네. 인천까지 가가지고 네. 응? 고인 모시다 드리고 네. 이런 일들을 하시는데 그 비용이 참 제가 볼 때 우리 위원분들이 회비를 많이 내십니까? 근데 휴비가 이제 일반 휴연은 월 20만 동, 월 연 200만 동, 네. 그 다음에 이제 국무님들은 뭐 월 200만 동, 근데 연 2천만 동인데 휴비의 강제성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제 생각에는 365명 정도 중에서 휴비 내시는 분은 한 30분 될까요? 근데 저는 그분들 언젠가는 뭐 형편이 되면 내시지 않겠어요? 또 근데 저는 성격이 뭐 휴비를 낸다고 해서 열심히 하고 뭐안 낸다고 해서 저는 그런 성격이 아닙니다. 그냥 내주시면 감사하고. 그래서 아까도 교수님 잠깐 보셨지만 행위자분들 3분 보셨잖아요. 사실 저도 거의 행위자입니다. 근데 어려운 저한테 와서 도와달라고 했니 저 아침에 그 8시에 가도 그분들 뭐 국수 사드리고 커피 한잔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또 교민사회가 그래 정이 많은 그런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까도 조금 전에 어떤 단체에서 오셔가지고 어려운 분들 10분 이렇게 해주시고 저는 진짜 감사히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분들이 그 단체 이름 밝히지 말라서 그건 밝히지 네. 않겠습니다. 저도 입 다물고 있겠습니다. 자, 회비도 한 300 지금 뭐 한 60명, 65명 이렇게 되시는데 그 중에 한 30명 정도가 이렇게 회비를 좀 지원해 주시고 대부분 보면 다 어려운 일들을 직접 경험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감사하고 네. 이제 이런 걸 내용을 아시는 분들 네. 이런 분들이 이제 회비를 조금씩 내시는데 사실 그거 가지고 왈가왈부 알게 하는 사람들이 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맞습니다. 알아요. 추근상 누가 얼마의 회비를 납부했다 이거 다 항상 공개하시잖아요. 저는 수학을 못 배워서 산수만 배워가지고 그 정도만 올립니다. 그 정도 예, 예. 그 정도 벌 때는 제가 볼 때는 남는 게 없어. 부족하지 뭐. 그래도 내주신 분들한테 너무 감사드리죠. 또 못 내신 분들은 마음으로 또 이렇게 응원해 주시니까 그것도 감사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한 분만 말씀드리면 저희 옆에 저기 퍼스트 호텔 안에
한국관이라는 식당이 있습니다. 예, 예. 거기 이제 그 대표님이 기린옥 부모님이신데 코로나 때도 매월 500만 동을 후원해 주셨어요. 코로나 때 그 식당 문 닫은 상태. 받은 상태. 근데 그분이 이제 교회에 다니시고 그 기도하는 마음을 주신다 하는데 저 진짜 2달에 한 번만 달라고 저희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지금도 2달에 한 번씩 이렇게 격월로 해서 500만 원 후원해 주셨는데 정말 감사해죠. 제가 마음속에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분 말고도 얼마 전에 이제 박희영 운영지원이 회장이라고 있는데 그분 밖에 한국인들 그 유골이 한 8분 정도가 외부에 계셨어요. 창고 같은 데도 있었고 좀 그런 안 좋은 시설에 계셨는데 그분이 돈을 3천만 동을 주셔가지고 한 끼 모시는데 300만 동이거든요. 지금 얼마 전까지 일주일 전에 돌아가신 분까지 했으니까 거의 5천만 동 이상을 하셔가지고 8군에 있는 평화사란 절에 봉안을 했거든요. 그런 감사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자, 이제 그 사망 사건에 있어서는 거의 뭐 베트남 전국을 다니세요. 네, 처리하고 네. 다니세요. 처리하고 다니시는데 그것도 도움을 요청할 적에만 갑니다. 무조건 안 갑니다. 먼저 가면 저희 장의사 취급받아요. 절대 안 갑니다. 자, 그럼 어려운 일을 당한 분들이 또 네네. 계시잖아요. 네네. 그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네. 코로나 전에 여기서 뭐 사업도 크게 하시고 막 공제 공장도 아주 그냥 주모 있게 잘 하시고 이러신 분들도 코로나 때 그냥 아주 무너지셔가지고 지금 병을 얻고 네. 그러신 분들이 너무 돌아가지도 많죠. 못하고 네. 비자도 완료돼가지고 네. 어려우신 분들. 저희가 이게 뒤로 알게 모르게 도와드려가지고 한국 가신 분들이 한 10분 정도, 10분 이상 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2분 대기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그냥 돌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밀린 세금도 내야 되고 네, 맞습니다. 또 불법 체류가 돼버리고 비자 기간이 만료되니까. 네. 그럼 거기에 대한 6개월 이상 지나면 거의 4천만 됩니다, 벌금. 그 벌금 다 내고 안 나가면 내보내 주질 않아 이게. 네, 맞습니다. 이런 일들까지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같은 경우, 작년까지는 1750만 동에 6개월 이상 되신 분들 벌금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4천만 동을 달라고 했더라고요. 불법 체류가. 예. 그리고 또 항공권 있고, 또 이렇게 그동안에 또 기다리는 동안에 숙식비 있어야 되니까, 한 사람당 한 6천만 동 정도가 들어가는데, 아프면 또 병원 치료도 해주시고. 그걸 또 재난상주회에서 저희가 모금을 해서 건바이건을 하다 보니까 지금 무지 힘듭니다. 제가 지금 사실 저 2분을 한 달째 못 올리고 있습니다. 너무 지겨워가지고. 왜냐면 저는 제가 만약 위원장으로서 뭐 돈이 그러면 저는 모금 안 합니다. 제 성격에. 근데 저도 조그마한 것까지 모금에 그러니까 욕도 많이 얻어먹어요. 그래서 저는 제 주머니로 들어가는 거 없습니다. 저는 제 주머니에 들어갔던데 모금 절대 안 했죠. 주머니 들어가고 먹어도 먹으면 좀덜 억울하기라도 하지. 저희는 건발건으로 다 공개 다 합니다. 그래서 네. 그분한테 도와드려 하는 것은 100% 그분한테 다 도와드립니다. 그건 제가 잘합니다. 네. 왜냐하면 그 위원들 단톡방이 이렇게 있어서 거기에 다 공개를 이제 조용히 공개를 다 하시더라고요. 예, 공개해드려야죠. 또. 근데 운영을 하시면서 제일 힘든 점은 뭐예요? 이제 힘든 점은 무슨 뭐 정부 지원단체니 어디 무슨 뭐 큰 대기업에서 뭐 후원받는 그런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또 그렇게 주는 단체도 없고 또 저희는 이제 뒤에 숨은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어디 내세워서 말도 못합니다. 저 한 번도 뭐 기업체나 그런 데에 말 한번 해본 적도 없고 또 그냥 우리 재난상주 위원이 내에서만 안주하여도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네. 제가 볼 때는 이 양반이 월급 주면서 일해라 절대 안 할 뿐입니다. 전 바로 잘립니다. 그리고 마음대로 해가지고 잘릴 거예요. 네, 맞아요. 마음대로 안 하는 거 하나 있더라고. 그 위원으로 이렇게 오시는 것도 장님이라고 장님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더만. 네, 그것도. 네, 아닙니다. 상임 의결기구가 있어가지고 시민의 상임 의결기구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다 오래되신 분들도 있고 그건 뭐 이제 재난상주 비밀 조직입니다. 그래서 10명 중에 이제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그분을 초대를 하지
제가 위원장이나 마음대로 줘도 그래서 그 방의 질서를 지키기 위함이지 뭐 다른 그런 다른 뜻은 없습니다. 하여튼 뭐 오해들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재난상지위원회가 어디에서 뭐 지원받는 단체니 뭐 거기 지원권이 들어오면 그거를 뭐 누가 먹었느니 뭐 어쩌느니 그런 오해. 관심 없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하여튼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 저도 숙제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네. 제가 이렇게 우리 위원장님 모시고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관심 있는 분들, 뜻이 있는 분들은 저한테는 후원 안 해도 되는데 재난상조위원회에 우리 위원장님이 막 야장도 가시고 야장도 하루 갔다 그냥 와요. 잠도 안 자고 와요. 갔다 그냥 와. 하여튼 저는 뭐 지방 이렇게 일부러 가가지고 뭐 그 동네 좋은 커피집을 간다든가 아니면 뭐에서 뭐 맛있는 거 그렇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가서 병원에 가서 뭐 출신 인도과이나 그런 거 딱 차리면 바르고 두서너 시간 후에 바로 오지. 그게 제 성격인 것 같습니다. 병원만 가? 경찰서 안 가? 공원 안 가? 공원 가서 또 스케줄이? 한번 그런 사막감 같은 거 위임 받으면은 저 그저께도 빌룡성 갔다 왔는데 어떤 때는 3번 가야 되는 때도 있고. 근데 교수님 어떤 쪽에는 위임 받으면 뭐 강성무 위원장이 뭐가 생기나 싶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그랬다니까요? 저는 제가 뻔히 알면서도 안 도와드리는 것은 비라고 생각하니까 제가 위임해달라고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그 뒤에 과정을 너무 잘하기 때문에 뭐 저같이 그냥 안 시켜도 잘 해는 사람 아니고는 그 일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네, 하여튼 오늘 취지는 오해하지 말고 시달리는 소리 하지 말고 그 베트남 경제에 막 이바지 하시는 많은 분들 이런 단체에 조금 상황을 좀 나눠줍사 하는 그런 취지에서 지금 하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예. 저는 시기, 질투 그런 거 엄청 많이 받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잘생겼으니까. 잘생겼으니까. 저는 가진 게 없어서 잃을 것도 없습니다. 네. 구친구친 안 해서 그래요. 그거. 아, 그건 맞습니다. 그거 구친구친 안 해서 그런 거야. 근데 이 몽몽아 이 잘생긴 이 누구예요? 이분은 누구예요? 아, 여기 이 친구는 김중석이라는 친구고 지금 18살 먹었습니다. 18? 예. 아빠가 한국 사람이고 여기는 인이라고 엄마. 예. 근데 이제 저하고는 한 10년 정도 인연이 됐고요. 근데 저는 맨 처음에 이제 모르고 제가 전에 짜장면 집을 했었어요. 그때 우리 직원으로 와 있었는데 뭐 저는 짜장면 집 지금 망했지만 저는 누가 쉬는 거지. 네, 누가 물어보면 저는 동생이라 소개를 합니다. 왜냐면 그냥 제가 동생같이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그냥 가족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국제결혼을 통해서 한국에 간 것 같은데 이제 전에게 한 19년 전이겠죠. 근데 이제 얘 아빠가 조금 상태가 안 좋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잘 몰랐으니까 뭐 1년에 뭐 한두 번씩 어디 없었는데 그때 정신병원으로 가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얘 어릴 적에 얘를 데리고 이리 온 거예요. 베트남에 친정으로. 그래서 친정 언니가 키웠죠. 그 이제 언니가 얘네 이모가 지금까지 키운 거 고등학교 졸업시키고. 근데 제가 이제 얘를 형 여건을 만들어 주려고 몇 번 영사관에 갔었는데 안 되더라고. 미성년자라 한국에 직계가족이 동의를 해야 돼요. 엄마는 안 돼요. 엄마는 이혼을 당한 거죠. 한국 가족들이 이혼을 이렇게 시켰더라고요. 근데 이제 미성년자를 벗으면 자기가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의 성장 과정을 사진을 찍어놨어요. 그래서 영사관에 가서 그걸 보여주고 이제 간단한 인터뷰 해고 나서 이제 여권을 새로 만들었죠. 한국에 가족들 동의 없이도 미성년자를 벗어나니까 되더라고요. 한 달 전인가 여권 만들었습니다. 오, 지금 안 거? 지금 와, 호주 한국? 응의 한국? 그 원래 또 국적자 했었고요. 아기 때 여권이 아기 때 했으니까 여권이 말소된 거를. 네. 근데 안타깝게 한국어를 다 잊어버렸어. 몰라.
그렇죠. 왜냐면 빠클링하고 까마우 옆에 거기 있는데 거기서는 한국어 또 가르치는 데도 없을 거고 순익이 있어요. 예, 엄마가 또 여기 호치민이니까 그러니까. 엄마는 한국에서 7년 정도 살아가지고 한국말 좀 했죠. 한국말 잘하네. 그럼 제가 집에서 베트남말을 써가지고 한국말 안 쓰니까 우리 식구들이 한국말을 거의 못해죠. 사모님 잘하시던데. 잘 못합니다. 저하고 22년 살면서 같은 기간 동안에 한국을 저보다 더 많이 왔다 갔다 했죠. 그렇죠. 못 가고 대신 가야 되니까. 대신 누굴만 모시고 가고 이래 해야 되니까. 저 그래 동갑내기입니다. 천사세요? 천사. 제가 집사람 저하고 같이 이제 그 베트남 고양이 띠 63년생. 근데 딸이 고양이띠. 고양이 띠. 한국의 토끼띠요. 네, 토끼가 고양이 베트남인데.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 딸이 제 와이프인 줄 알아요? 자, 그럼 종석이를 그러면 이제 성인 됐죠, 성인. 네. 성인. 한국어를 좀 해야 한국도 가고 뭐 그럴 수 있을 텐데. 아유, 안타깝네요. 근데 이제 한국 여권이 있으니까 한국 언제든 갈 수가 있죠. 근데 지금 베트남에 그렇게 하면 불법 체류가 15년 이상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베트남 여권을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베트남 여권. 네. 거기 있으면 상관 없으니까 또. 근데 그럼 왔다 갔다 했는데 아무 문제가 없죠. 근데 한국에 이제 군대를 가려면 국적 하나를 포기해야죠. 한국의 군대? 네. 그것이 또 문제네요. 그냥 한국에 대학을 가고 싶어 하더라고요. 근데 한국에 대학으로? 이제 한국어 연수를 좀 해야죠. 공부를 좀 해야죠. 한국어 선생님 마음이 무겁네 아주. 교수님이 좀 한국어 좀 가르치죠. 아들 베트남에 살면 좋겠어요? 한국에 살면 좋겠어요? 한국에 사면 좋겠어요. 왜요? 지가 가고 싶어 해요? 그럼 한국어 공부해야지. 응? 참 이런 친구들도 이게 사실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한국어를 공부하는데 이렇게 아빠 지금 없는 상태에서 엄마가 아이 학비를 내려면 힘들어. 그렇죠. 이런 아이들을 좀 이렇게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은 이런 아이들 이렇게 자매 결혼 같은 거 해가지고 좀 후원도 좀 해주고 공부할 수 있도록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계좌번호는 밑에 쫙 써놓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들어보니까 이제 베트남 여권을 만들려면 전에 언니 밑으로 얘네 이모 밑으로 후적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엄마로 돌리고 하려면 돈이 또 한 2천만 원 정도 또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제가 또 말로만 동생이라고 그러지 형편이 어려서 또 해주지 못해가지고 요즘 좀 고민이 저거 많습니다. 거의 비슷하잖아요. 백수? 일만 많이 하는. 자, 오늘 이렇게 위원장님 모시고 잘생긴 종석이랑 엄마랑 같이 이렇게 제가 이 공항역으로 잠깐 와서 잠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관심들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심들 많이 가져주시고 술 한잔 먹을 거 한 번만 참고 그거 한 번씩 후원해 주셔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저한테 달라고는 안 해도 돼요. 제가 가끔 위원장님 누가 후원 좀 한다는데요. 그냥 위원회로 보내라고 하세요. 이래 그냥. 우리 위원장님 개인 후원하셔도 괜찮아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다니면서 껌승 먹고 다니거든요. 껌승 먹고. 근데 밥도 무지하게 많이 드세요 또. 네, 식사도 많이 드셔. 우리 위원장님 활동하실 수 있도록 개인 후원도 좋고요. 또 우리 위원회 활동할 수 있도록 또 후원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게 운영이 되려면 운영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건이 나거나 이런 일이 생겼을 때 들어가는 비용들 제가 보면 그때
그때 이런 상황사가 났습니다. 이걸 또 올리시면 그때 또 그 고모님들이나 네. 이렇게 모금들을 해주셔야 돼 또. 기본적으로 좀 아니 회사들은 뭐하나 몰라. 이 세금을 못 털어서 안 주나 봐 회사들은. 하여튼 여러분들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제발 오해하지 마시고 쓸데없는 소리들 좀 그만 좀 하시고 좋은 일 하시는 위원장님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관심 있는 분들은 후원도 해주시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너무 길어. 한 말씀만 길게 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왜 여자친구 없어요? 정석이 왜 여자친구 없어? cô bạn gái không? Tại sao? Chưa có bạn gái. 공부하고 싶어요. 아, 공부하고 싶어서. 제가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아직은 그런 생각도 없나 봐요. 네. 여러분들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